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약물 치료를 시작할 때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약물로 시작을 합니다. 전립선 약을 끊기 위해서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엘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스탠드업 비뇨기과의 전문의 조민현 원장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질환이죠. 전립선 비대증. 이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약물 치료를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약을 언제까지 먹고 언제쯤이면 다른 치료로 넘어가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전립선 비대증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전립선 비대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60대 남성입니다. 몇 년 전 전립선 비대증 판정을 받고 그 후 전립선 비대증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데 이게 매일마다 약을 먹다 보니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약을 먹기 전보다 크게 달라진 점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약을 끊자니 증상이 더 심해질 것만 같아서 억지로라도 계속 먹고는 있는데 점점 갈수록 꾸준히 약을 복용하기가 힘들어지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약물이다 보니까 계속 먹으면 몸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 도대체 언제까지 먹어야 될까요? 네, 사연을 또 잘 보내주셨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약물 치료를 시작할 때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약물로 시작을 합니다. 전립선 쪽과 이제 방광 쪽의 평활근, 이제 내부 근육이라고 하죠. 근육들을 좀 풀어주면서 안쪽에 전립선을 지나는 전립선 요도와 이제 방광 쪽에 소변이 조금 더 잘 나오게 만드는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종류의 약물은 남성 호르몬의 작용을 좀 억제하는 약이 있습니다. 탈모 치료에도 간혹 쓰이기도 하는데요. 이 약물들은 남성 호르몬이 이제 말단 장기, 전립선이라든지 아니면 모낭 이런 데 작용하는 걸 조금 억제를 함으로써 전립선의 비대를 조금 더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전립선 비대증은 약을 먹는다고 해서 어떻게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닙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이렇게 평생을 관리하셔야 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한번 약을 드시기 시작했으면 아마 앞으로는 계속 꾸준히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문제로 생길 수 있는 불편을 좀 해소해 드리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전립선 약을 끊기 위해서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전립선 비대증, 결국 비대해진 전립선으로 인한 여러 가지 배뇨 문제를 일으키는 병인데요. 이 배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립선을 깎아낸다든지 아니면 묶어준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이제 어떻게 줄일 수 있는, 전립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사용을 함으로써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전립선 약물을 끊어볼 시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음주나 흡연 두 가지 다 이제 전립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특히 음주 같은 경우 이제 방광의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급성 요폐라든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흡연 같은 경우 잘 알려진 발암 요소이죠. 두 가지 모두 이제 전립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므로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좋고, 특히 이제 전립선 약물 같은 경우 대부분 간에서 이제 해독 작용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음주와 함께 할 경우 더 부작용이 심해진다거나 심한 경우는 간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알려진 속설이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약물들 중에 이제 남성 호르몬의 작용을 좀 억제한다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이제 실제로 전립선 관련해서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남성 기능도 조금 감소를 시킨다는 보고가 있긴 합니다. 특히 관련된 것들 중에 발기부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주 드물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한 1%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1%에 해당되는 경우라기보다는 약을 먹음으로써 생기는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약물 중에 하나는 혈압을 떨어뜨리면서 기립성 저혈압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전립선 쪽에 근육을 과도하게 풀어주게 되면서 사정을 할 때 정액이 앞으로 나오지 않는 역행성 사정 같은 문제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약에 내성이 있는 약물들은 아니고요. 이게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다 보니 약의 필요량이 더 늘어난다거나 양의 가짓수가 늘어난다거나 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약 자체도 독성이 아주 강한 약은 아니어서 간이나 신장에 독성이 심각할 정도로 작용한다는 보고가 있지는 않습니다. 간혹 이제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그런 약의 경우 이제 전립선 암의 악성도를 좀 높인다는 결과가 있긴 한데요. 이것도 아주 흔하진 않아서 약을 장기 복용한다고 해서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긴 쉽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 약물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약물이란 게 이제 한번 진단을 받으면 평생을 걸쳐서 드셔야 되는 것도 있고, 사실 진단을 받아서 약을 드시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전립선 비대증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증상이 꽤나
심각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약을 계속 드실지 아니면 다음 치료로 넘어갈지는 환자분의 불편함의 정도가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치료를 이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가까운 비뇨기과에 방문을 해주셔서 적절한 진료와 상담을 받으시면 좋은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길 바라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쪽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